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김재원입니다.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에서는 첫 앨범 꽃대를 발표한 성악가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 씨와 함께합니다. 성악가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 씨는 어린 시절 방송국 어린이 합창단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2016년 프랑스에서 열린 툴루즈 국제 성악 콩쿠르에서 최연소 베이스 우승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 후 영국 런던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영 아티스트 프로그램에 선발돼 활동하다 팬텀 싱어 3에 도전하게 됩니다. 경연을 통해 결성된 크로스오버 중창단 레떼아모르는 최종 3위에 오르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 첫 솔로 앨범 꽃대를 발표한 성악가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워낙 좋으셔서요. 제가 더 긴장하게 되네요. 제가 더 긴장하게 됩니다. 처음 뵙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라 공연이 많지 않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저곳에서 공연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공연은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감사하게도 여기저기서 또 불러주시고 찾아주시는 덕분에 공연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팬텀싱어 3 통해서 쉽게 말하면 세상에 확 알려지기 시작하셨잖아요. 인기를 실감하시는지요? 인기라고 말씀드리면 참 부끄럽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뜨거운 관심과 제가 살아오면서 열심히 갈고 닦은 가치를 직접 관람하러 와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또 보람도 느끼고 뭔가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를 계속 얻으면서 막 나아가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네, 노래 부르실 때도 팬들의 사랑을 그대로 느끼시는 거죠, 무대에서? 너무나 실감합니다. 네. 어떤 느낌이에요? 팬들이 내 노래를 듣고 싶어 할 때 내가 그분들 앞에서 노래를 한다. 그냥 감사함이 앞서고 네. 전 노래할 때마다 고민하는 게 마음과 마음으로 잘 와닿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느껴주시고 소위 요즘은 인터넷에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고 네. 감사히 저희 팬카페에서도 글로 저에 대한 소감을 막 남겨주시곤 하는데 가끔 제가 들어가서 봐요. 그걸 볼 때마다 많이 실감을 하고 이렇게 음악의 작용이 그리고 내가 갈고 닦은 노래라는 게 소중하게 와닿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가 없이 노래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연습실에 있는 시간이 사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로 관객과 호흡한다. 네. 또 내 노래를 정말 즐겨 들으면서도 심지어 위로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최고의 축복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정말 참 건강한 시간이고 행복하게 느끼지만 이게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네. 노래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앨범을 내셨어요. 네, 첫 맞습니다. 솔로 앨범 맞습니까? 네, 제가 성악가로서 발매를 한 첫 번째 앨범입니다. 그러면 노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몇 년 만에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노래는 제가 한 4-5살 때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또 공교롭게도 오늘 또 KBS에서 불러주셨잖아요. 네네. 제가 음악 활동이라고 공식적으로 시작을 한 활동이 아닐까 싶은데 KBS 어린이 합창단 출신이어서 네. 아주 유년 시절부터 노래를 해온 것 같아요. 횟수로는 한 20년은 넘은 것 같네요. 이제 첫 앨범이 나왔습니다. 예. 제목이 꽃대. 네, 꽃대예요. 뭔가 의미심장한 제목 같기도 하고요. 어떤 마음으로 이 제목 정하셨습니까? 꽃대는 이번 앨범을 기획하면서 만들어진 말인데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꽃이 피는 때를 상징하기도 하고 꽃이 져서 그리워하는 때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런 이중적인 의미 속에 저는 그리움의 정서가 조금 더 묻어나게 곡을 해석해서 이번 타이틀 곡으로 선정을 하게 되고 곧 앨범 제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무척 바쁘셨잖아요. 지난해 연말부터 팬텀싱어 3의 장기 레이스를 시작하셔서 그렇죠. 올해 상반기는 계속 시간을 빼앗기셨을 텐데. 아니,
계속 시간을 즐기셨을 텐데. 그렇죠. 시간을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네. 팬텀싱어를 촬영하면서 특히나 또 코로나 여파로 뭐 촬영이 연기되기도 하고 또 갈라 콘서트도 계속 딜레이가 되면서 네. 어렵게 여정을 마쳤는데 앨범 같은 경우는 사실 오래 전부터 준비가 되어 왔던 그래요? 거라서 방송 끝난 후에 작업이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발매가 빨랐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앨범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들었어요. 마침 또 한국 가곡이 100주년을 맞이해서 네. 제가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 국가대표 성악가로서 네. 한국어로 저희 정체성을 좀 깊이 있게 표현하고 싶었고요. 아무래도 제가 성악가로 활동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는 외국어로 이태리어, 불어, 영어, 러시아어 등등 많은 문화를 접하면서 살았지만 우리나라 말로 부를 기회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말로 정말 내 마음으로 와닿을 수 있는 정서적 교감을 만들고 싶어서 저의 첫 번째 앨범은 꼭 한국어로 된 그리고 새롭게 쓰여지거나 더 내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노래로 앨범을 발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시작이 됐습니다. 네, 노영심 씨한테 곡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네. 특별한 인연이 있으셨던 거예요? 노영심 선생님과는 특별한 인연이 피아니스트 김정원 선생님을 통해서 네. 함께 만나 뵙게 됐는데요. 제가 선생님의 노래 중에 오늘 오프닝으로 들려드린 시소타기라는 노래를 성악가 선생님이 부르신 노래로 접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곡이 가곡인가? 그리고 누가 이 곡을 쓰셨을까? 이런 호기심이 먼저 발동을 했고 성악을 전공하고 있는 저에게는 어떤 곡이든 받아들이기 나름이구나. 그 장르적인 그런 제한이 없이 그냥 마음을 열고 들으면 이게 가곡이 될 수도 있고 가요가 될 수도 있고 대중음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침 선생님께서 직접 저의 노래를 들어주시고 제가 어떻게 살아온 아티스트인지 많이 궁금해하시면서 예뻐해 주셨죠. 그 덕분에 또 꽃대라는 곡도 선생님의 곡이고요. 이병률 시인 선생님께서 네. 작사를 참여해 주셔서 멋진 곡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노영심 씨가 1980년대, 90년대 대중음악계에서 얼마나 큰 인기를 끄셨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어마어마하신 분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시구나. 네. 그 시절엔 또 노영심 씨의 음악이 많은 청춘들의 마음을 달래주던 그런 때였습니다. 피아니스트 김정원 씨가 또 프로듀싱을 해주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과는 김정원 선생님께서 운영하셨던 V살롱 콘서트라는 컨텐츠에 출연을 하게 돼서 인연이 시작이 됐고 이번 앨범 전체 연주를 또 맡아주시고 프로듀싱에도 참여를 해주셔서 피아노로 완성도와 예술성을 완전히 높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화 군단이네요. 네, 노영심 선생님의 곡에 이병률 시인의 글에 또 김정원 선생님의 반주까지. 네, 아니 이쪽에서 길병민 씨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알 수 있겠는데요. 너무 감사한 건 피아니스트 김정원 선생님께서 제가 부르는 한국 가곡을 듣고 또 저의 그런 취지를 굉장히 가치를 높게 봐주시면서 엄청난 응원군이 되어주셨어요. 그 덕분에 완전 귀인 총출동한 앨범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네, 제대로 표현하셨네요. 귀인 총출동. 뭐 그 중심에 길병민 씨가 서 계시니까 진정한 귀인이시란 얘기겠죠. 이번 음반이 특별히 LP로도 발매됐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LP는 초판 500장으로 한정적인 수량으로 제가 수기 넘버링도 포함시켜서 이렇게 발매가 됐는데요. 이건 이제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더 높게 직접 손으로 만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음악이고 싶다는 취지를 김정원 선생님과 상의한 다음에 만들어진 선물 같은 그런 LP예요. 그러면 직접 넘버링을 손으로 쓰셨다는 얘기잖아요. 500장을 직접 보고 만지고 수기 넘버링 하면서
마음을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네, 말 그대로 소장 가치가 네네. 있는 앨범이네요. 그러니까 그 앨범 하나하나에 길병민 씨의 손길과 마음길이 배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 한 곡 한 곡 저희가 다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예. 앞서 일단 시소타기를 들어봤어요. 네. 이제 마음을 여셨을 겁니다. 네. 자, 이번에 앨범에서 한 곡 더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곡으로 들을까요?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저의 앨범 타이틀곡인 노영심 선생님의 꽃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곡은 어떤 마음으로 들으면 좋을까요? 지금 한창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면서 조금 희망을 기대하는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득한 감성으로 지나간 때를 그리워하면서 불렀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더 다가올 밝은 미래를 기대하면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길병민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꽃대.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꽃대였습니다. 흔히 꽃길만 걷기를 바란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우리 모두 꽃대를 누리는 그런 삶을 기대해 보게 하는 그런 곡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문화공감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첫 번째 솔로 앨범 꽃대를 발표한 성악가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음반 수록곡들을 좀 소개해 주세요. 총 몇 곡이 들어있나요? 이번 앨범은 총 9곡을 담았고요. 네. 제가 아주 애정하는 곡들로 가장 저다울 수 있는 저의 이야기일 수 있는 곡들로 담아봤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처음에 시소타기를 들어봤고요. 네. 이게 노영심 씨 곡이었던 건가요? 네, 노영심 선생님의 원곡이고 이번 꽃대 같은 경우에 네. 새로 이번 앨범을 위해 쓰여진 신곡입니다. 네, 한 곡 한 곡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마음이 더 가는 곡이 따로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곡들을 한번 읊어드려도 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수록곡에 꽃대, 못 잊어, 별을 캐는 밤, 시소타기, 서툰 고백, 마중, 연가, 나의 봄 그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시집의 목차를 읽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아무래도 시와 멜로디가 결합된 것이 곧 가곡이니까 네. 그런 시적인 감성을 더 고려를 해서 셋 리스트라고 하죠. 앨범에 담을 때도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네, 한국 가곡 100주년을 맞이해 한국을 대표하는 말 그대로 국가대표 성악가이신 길병민 씨께서 한 곡 한 곡 소중하게 녹음하셨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쓰이는 곡 아니면 정이 더 가는 곡이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앨범 중에서 마중이라는 곡이 제가 한국 가곡으로 이런 창작 활동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준 곡이고 특히나 이 곡을 처음 알게 돼서 불렀을 때 너무 시가 가슴에 와닿고 아프면서도 위로가 되는 경험을 받았어요. 그게 외할머니가 그때 많이 편찮으신 상황이었는데 네. 저는 그저 열심히 갈고 닦는 성악도였고 계속 목소리 개발과 미래를 걱정하면서 지금도 다를 바 없지만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항상 누군가가 아프시거나 또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 따뜻함을 보여주신 분이 떠나간다는 생각을 한다면 설명할 수 없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에 제가 조금 더 원숙해진 목소리로 제가 노래하는 걸 좋아하셨던 외할머니께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이 곡을 불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는 이미 안 계신 상태였고 떠나가신 외할머니 생각하면서 많이 부르고 제가 위안을 삼았던 그런 곡이었어요. 네,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아마 외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시는 모양입니다. 많이 떠올라요. 특히나 제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앨범도 꽃이라는 소재 항상 시에서도 많이 나오고 제가 부르는 노래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꽃이 한창 또 피기도 하면서 또 씁쓸하게 지기도 하잖아요. 다시 또 피어나는 생명의 원동력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저희의 삶은 유한하다 보니까 한 번뿐인 삶을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게 행복하고 또 저희 노래가 누군가한테 행복이 되면서 저도 다시 또 삶의 원동력을 갖는 과정이 그냥 꽃을 비유하면서 참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고 너무 우울한 이야기만 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가슴 따뜻한 네네. 이야기고요. 또 마음에 담고 있는 네네. 어떤 생각들을 네네. 말로 잘 표현하시네요. 아, 마치 노래하듯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문화공감 초대석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악가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서 KBS 어린이 합창단으로 본격적인 노래 활동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려서부터 노래를 무척 잘하셨던 거군요. 노래를 하는 자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요즘 느끼는 특이점은 네. 공연장에서도 안전수칙 준수 때문에 모두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그렇죠. 관람을 해주시는데 제가 무대를 즐기면서 항상 무대를 즐기는 이유 중 하나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굉장히 환한 표정으로 뭐 미소를 짓고 계신다거나 한박 웃음을 짓고 계신다거나 또는 같이 울어주신다거나 그런 표정의 변화를 보면서 즉각적인 피드백 속에 노래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에너지를 드릴 수 있다는 거 그 자체로 너무 행복했고 요즘은 그 표정을 직접 볼 수 없어서 너무 네. 안타깝지만 빨리 그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린이 합창단 활동하실 때 네네. 그때도 남학생들은 별로 없었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한 4-5명의 남학생이 있으면 40-50명의 여학생 네. 속에서 공부를 하게 됐었고 그래서 조금 더 주눅이 들거나 조금 그 속에서 노래를 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운 상황들도 많았었는데 네. 특히나 그때는 더 미성의 테너 목소리로 노래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자체가 좋았던 것 같아요. 늘 무리 속에 있고 또 혼자 노래하기도 하면서 그냥 목소리로 어떤 가사를 읊고 그거를 고민한다는 삶 자체가 계속 공부할수록 저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니까 좋더라고요. 언제쯤 평생 노래를 해야 되겠다, 성악가가 돼야 되겠다, 혹은 성악을 전공해야 되겠다 결심하셨어요? 성악가가 되겠다는 결심은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만약에 저를 보신다면 뭐 성악가가 되기 위해 태어난 거 아니냐, 네. 네, 또는 목소리가 너무 타고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감사하게 그렇게 네. 봐주실 수도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 목소리의 그 변천사가 너무 드라마틱했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번 생은 가수야 이런 생각은 했어요. 어렸을 땐 노래를 잘했고 네. 원하는 대로 구사할 수 있었고 그냥 상상하는 게 항상 머리에 필름이 돌고 있었는데 그렇군요. 변성기를 겪으면서 특히나 제가 성악 전공을 시작하게 된 한 14살 정도부터 본격적인 변성기를 겪으면서 발성적인 어려움이 너무 생긴 거예요. 말할 때도 뭐 지금도 이제 항상 제가 목을 많이 가다두면서 얘기하는데 노래할 때는 이런 실수가 없는데 말할 때 이렇게 항상 성대 접지가 오작동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말할 때랑 노래할 때랑 사실 조금 다르잖아요. 성대 움직임인데 네. 그게 노래 쪽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렇죠. 말할 때 이게 모드 전환이 좀 원활하게 안 되는 걸까요? 그렇기도 하면서 제가 중고등학교에 저희 변성기 혹한기 때 네. 목소리가 어떻게 하면 트일까 또는 이게 조금 더 빨리 나아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조금 혹사를 많이 시킨 경향도 있고 좀 무리하셨다는 네, 이제 소위 부정교합이 되는 거죠. 하도 물리적으로도 네네. 근데 그 시절을 생각하면 제 스스로 너무 학대를 했던 시절이었고 심적으로나 그런 육체적으로나 저한테 가혹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면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을 그때는 못하고 다급하고 조급한 마음에 굉장한 피해의식과 자기연민 좀 심하게 겪었었고
겉으로는 워낙 또 쾌활한 성격이고 긍정적이다 보니까 동료들이나 이제 타인에게 주는 에너지는 굉장히 좋았나 봐요. 그래서 네. 제가 떠올리는 학창 시절은 상당히 혹한기였는데 저를 기억해주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께서는 참 에너지가 넘치고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인의 경험과 자신의 네네. 기억에 간극이 좀 있다는 그쵸, 얘기군요. 그쵸. 네. 심지어 그 시절에는 테너로 시작하셨다가 베이스 바리톤으로 전향하신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정말 상상하는 어떤 게 목소리로 표현될 때 행복이 컸다면 네. 제가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또는 그런 변성기에 슬럼프도 겪으면서 노래를 하는 이유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성장을 시키는 방식이 예전에는 조금 더 빨리빨리 이걸 생각했다면 나는 그냥 대기만성이구나. 나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구나. 그리고 정말 남들이 큰 보폭으로 걸어갈 때 정말 1mm씩이라도 나의 성장이 보이는 인생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의 음악적 성향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테너였을 때 표현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훨씬 더 저의 쾌활한 성격을 반영했다면 목소리가 점점 내려가고 무르익으면서는 아무래도 더 깊은 그리고 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소재들이 저의 목소리로 읊어지는 것들 그런 걸 더 찾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든 시기를 경험하면서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프랑스에서 열린 툴루스 국제 성악 콩쿠르에서 최연소 베이스 우승의 영예를 안습니다. 이후 영국 런던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영 아티스트 프로그램에서 활동을 하고 이번에 귀국해서 팬텀 싱어 3에 도전하고 또 심지어 솔로 앨범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 새 앨범에 들어있는 곡 한 곡만 더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곡 들어볼까요? 좀 우울한 이야기들을 많이 한 것 같기 때문에 그래도 저에게 늘 근본적인 긍정이 숨쉬고 원동력은 항상 그런 긍정의 에너지다. 그래서 이번 노래는 정애련 선생님의 별을 캐는 밤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애련의 별을 캐는 밤, 성악가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문화공감 초대석 이번에 새 앨범 꽃대를 발표한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엘리트 코스 쭉 밟아서 유럽 무대에서 활동을 하시던 중에 돌연 귀국을 하셔서 팬텀 싱어 3에 도전하십니다. 네.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던 걸까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네, 그럼요. 그리고 지금도 그때를 떠올려 보면 그냥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정말 결심하길 잘했다. 무서운 결심이었지만 저는 그때 가장 가슴 뛰는 일에 도전을 하자 하는 마음이었어서 팬텀 싱어라는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고 또 아티스트의 성장에 있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제가 로열 오페라 하우스의 영 아티스트로 있으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그 캐스팅 다이렉터 그리고 프로그램의 헤드께 제 마음을 고백을 한 거죠. 그런 어떤 무대도 저는 편견 없이 봐주시면 좋겠고 또 이 무대 또한 나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고집하면서 크로스오버라는 정말 제가 꿈꿔왔던 모든 음악에는 장르가 벽을 허물어도 되고 노래는 그저 노래일 뿐이다 라는 게 통할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믿었고 그 이야기를 오페라 하우스에 얘기했을 때도 저는 이런 과감한 친구가 있나 하고 저 해고당할 줄 알았는데 제가 사실 정확하게 사표를 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근데 저의 사표를 수렴해주지 않으시고 당연한 거라고 역대 어떤 아티스트들도 그런 기회의 장에 원 없이 너의 탤런트를 펼치는 게 너의 도전이고 너의 열정이니까 원 없이 도전하라고 잘 다녀오라고 저를 응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의 책임감은 더 막중해졌죠. 한국인으로서의 책임감으로 로열 오페라 하우스에서 활약을
시작을 하던 그때와 또 거기서 돌아온 중도 하차를 하면서 돌아왔는데 앞으로의 성장을 기약을 하고 전 떠난 친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필사적으로 임했죠. 네. 저를 비롯한 많은 시청자들이 네. 팬텀싱어 3에 나온 길병민 씨의 첫 모습을 보면서 네네. 아니 영국 로열 오페라 하우스를 뒤로 하고 네네네. 여기에 왔다고 네. 하고 아마 많이들 깜짝 놀라셨을 네네. 거예요. 그리고 그 길병민 씨의 화려한 음색과 그 중한 소리에 또 한 번 네. 놀라셨을 텐데 그 쭉 경연 과정을 지켜보면서 함께 노래하는 걸 즐기고 계시다라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제가 필사적으로 저를 갈고 닦는 이유는 쓰일 수 있는 악기여야 되니까 그건 저의 평생의 숙제고 함께 할 때는 딱 에너지가 다른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도 이렇게 합창단이나 그런 음악으로 사회생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배운 음악 세계에는 합동하는 게 가장 중요했고 함께 내는 시너지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채로운 감정들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로열 오페라에 있을 때도 그렇고 팬텀싱어에 있을 때도 그렇고 제 생각의 중심점에는 항상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성장은 내 몫이다. 내가 배울 수 있는 점을 찾아야 되고 또 그 순간을 즐겨야만 내 것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팬텀싱어를 하는 동안에는 더 성장이 집약적이고 지독했던 것 같아요. 더 가혹했고 그래서 네. 더 끊임없이 긍정을 불러일으켰고 이렇게 쓰러져가는 동료들 부축해가면서 한 것 같은데 또 질문이 많았던 게 제가 왜 출연했냐도 워낙 많았지만 혼자 하지 왜 같이 해? 이런 얘기가 네. 좀 비수가 많이 됐어요. 아. 왜냐하면 제가 평생 살아온 무대는 함께 하는 건데 그렇죠. 네, 그게 제가 독창회를 하던 오페라를 하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거든요. 그리고 독창을 해도 관객과의 호흡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없는데. 그리고 오페라를 할 때도 협업이 없으면 그게 안 이루어지는데 못 이루어지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좀 속이 아팠죠. 네. 어쨌든 최종 결선 무대 진출하셔서 네네. 라포엠 또 라비던스 팀과 함께 경연을 하셔서 네. 3위에 오르셨습니다. 뭐 사실 우열을 따진다는 것, 네. 뭐 투표를 통해서 그것도 네네. 무대의 우열을 따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대야 모르 멤버들 뭐 김성식 씨나 김민석 씨나 박현수 씨 어떻게 보면 평생의 동행인을 찾은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네. 요즘도 매일같이 연습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가장 좋은 건 꿈을 나누는 게 마르지 않는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정말 말씀해주신 팬텀싱어에 출연한 모든 동료들이 떠오를 때마다 너무 가슴 뜨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기 때문에 막 미소가 번져요. 그리고 고맙고 이분들이 무대에 대한 갈망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소신 아주 뚜렷하고 자랑스러운 동료들이거든요. 항상 보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리고 나에게 배울 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 더 열심히 살자 이런 결심을 매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갈라 콘서트도 며칠 전에 이제 성황리에 종료가 됐는데 거의 1년 남짓한 시간을 서로 지켜보면서 이 짧은 시간에도 다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극을 많이 받죠. 이게 비단 우리 팀뿐만 아니라 네네. 참여하셨던 모든 출연자들이 마치 학교를 같이 다닌 것 같은 그렇죠. 입학 같은 동기 기수. 같은 느낌이 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서로 이 시너지를 주고 서로 호흡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네네. 함께 성장한다는 건 네. 혼자서 노래할 때는 못 느끼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인생에 있어서 그런 다양한 콩쿠르라던가 페스티벌이나 또 오페라 하우스에 대한 도전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콩쿠르 나갈 때는 어떤 기분이세요? 이게 혼자 누군가의 평가를 받으면서 심지어 순위까지 매겨지는 경연에 출연한다. 그러고 보니 콩쿠르는 지독하게 혼자 한 싸움이 많네요. 네. 콩쿠르 나갈 때는 그냥 제 부족함을 더 보완하려고 더 무서운 매를 맞으려고 나간다는 생각이 컸고 연습실에 있을 때도 수천 번을 무대 위의 모습을 시뮬레이션하고 또 그 자리에서는 심사위원을 향해서 또 동시에 거기 계신 관객들을 향해서 저의 상품성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에게 아주 그냥 냉정하게 제 스스로를 매일 돌아보면서 채찍질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챌린지를 즐긴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인생에 있어서 피해갈 수 없는 가혹한 시간, 그리고 늘 얘기하는 사뭇 진지해야 되는 시간들을 많이 보낸 것 같아요. 참가자들이 어차피 여러 콩쿠르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다시 만나기도 네. 하고 심사위원도 다시 만나기도 하는 재밌는 화합의 장이에요. 네. 거기가. 그리고 저 동료를 함께 보면서 또 성장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참 많이 들고 저분과 어떤 교육을 나누고 싶다 생각도 많이 들고 도전의식을 계속 불러일으키죠. 더 뛰어난 존재, 그리고 더 그런 음지의 고수들을 만나면 저 싱어에게 나의 존재도 저렇게 각인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꿈도 못 꿨던 시간이고 늘 동영상으로만 보던 시간인데 이런 것들을 속에 품고 네. 열심히 부르는 거죠. 그렇게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며 국제 무대 또 콩쿠르 무대 돌아다니시고 또 영국 런던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영 아티스트로 활동하실 때도 그렇고 왠지 외로움을 가슴 사무치게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일단 타향살이 자체가 외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타향살이가 사실 저에게는 그렇게 길지는 않았고 감사하게도 이 길을 앞서 걸어주신 자랑스러운 선배님들이 계셔서 제가 간접 경험을 하는데 충분한 시간이었고 항상 선배님들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나도 이런 선배 있으면 좋겠다. 이런 역할을 저에게 해주시는 형 누나가 많이 있었어요. 저에게 참 귀인이죠. 그리고 제가 성악가로서 성장함에 있어서 무한한 애정과 교훈을 쏟아주시는 멘트로 사랑의 매를 많이 주셨죠. 정신 차리라고 포기할 때냐고. 그래서 항상 그런 꾸짖음에 되게 행복해하고 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이 보인다 이런 생각에 매일매일 열심히 했죠. 물론 유럽 무대에서 계속 활동하셨으면 또 승승장구하셨겠지만 저희 팬들로서는 이렇게 한국 무대로 돌아와 주셔서 길병민 씨의 따뜻한 음성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여쭤봐도 될까요? 계획은 항상 무궁무진하게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은 제가 그렇게 무한히 꾸는 꿈과 또 앞으로 전 세계로 활약을 하는 제 모습을 기대해 주시는 거라 생각하고 있어서 무한히 달려가야죠. 저도 그리고 레떼 아모르도 그리고 제가 만난 모든 동료들이 그런 꿈들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다 원대한 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모두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정말 홀로서기로 살아남기 하는 시간을 굳게 다져왔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도전은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은 상태라서 제가 아주 건강하게 저를 잘 이어나가면 제가 꾸는 꿈을 다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모습을 많이 격려를 받고 싶고 같이 많은 걸 이루고 싶어요. 네.
저희가 팬텀싱어를 좋아하는 이유는 성악가들의 노래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을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경연 쭉 참가하시는 모습 보면서 노래에 대한 열망 그리고 간절함 느낄 수 있었고요. 함께하는 것의 기쁨 또 아울러 눈물도 참 많으시구나 여리시구나 싶었거든요. 뭐 팬들 사이에서 공식 울보다 뭐 국가대표 성악가다 뭐 이런 질문 이런 별명 갖고 계시다면서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선생님, 제가 울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저에게 허용하는 눈물은 정말 철저히 노래하는 시간에서만 허용을 했는데 저를 차갑게 매질하면서 쌓아온 시간이 아마 또 팬텀에서 만난 동료들 때문에 많이 녹아서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나 싶어요. 특히나 저의 마음을 많이 녹여주는 너무나 애정 표현들도 진하고 네. 다정한 말이 많고 참 그런 동료들이 저에게 많은 걸 일깨워줬어요. 어떤 보이지 않는 가치들인 거죠. 그게 혼자서 생각했으면 꽁꽁 갇혀 있었을 것을